보세라는 말이 여러분, 한자어로 따진다면, 보류할 보자예요. 예, 그리고 세는 말 그대로, 조세할 때 세자고요. 예, 그래서, 세금을 보류하는 지역. 예, 그게 바로 보세구역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요런 뜻이 있죠.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외국물 보세 상태에서 창고에 이렇게 보관 적재하거나 공장에서 제조 가공 그리고 전시 건설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운송수단을 이용한 이동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보세 구역이 크게 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지정 보세 구역이 있고 특허 보세 구역이 있고 예, 종합 보세 구역이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지정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지정장치장 네, 그리고 그다음에 세관 검사장 이렇게 있는 거고요. 특허보세구역은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5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보세 창고, 그다음에 보세 공장, 그다음에 보세 건설장. 그 다음에 보세 전시장, 그 다음에 보세 판매장. 예,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예, 종합보세구역은 이 5가지를 신고에서 아주 편리하게 운영인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어떤 구역을 말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크게 3가지 지역이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2번 내용이고요. 다음 3번 내용 보시면 보세제도는 외국물품이 내국품이 되거나 이런 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한다. 일련된 통행 과정에서 중간지대 역할을 행할 수 있도록 발현된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 아니죠. 그 다음에 관세법에서는 보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예, 보세에 대한 정의 규정은 관세법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세 개념 잡아드렸죠. 세금을 보류한 개념. 예, 그래서 근데 그런 식의 개념이 관세법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4번 틀리고요. 그럼 5번 관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수리되기 전에 이런 거로부터 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세 납부와 관련하지 납부와 관련 없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 의미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가 수리가 돼야지 외국물건이 내국물품이 되고 그래야지만 나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관세 납부하고는 상관없이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4번 예, 이게 틀리고요. 다음 이제 2번 보시면은 예, 보세제도의 필요성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예, 보세제도는 예, 당연히 보세구역이 있으니까 징수 확보가 되고 통관질서의 확립, 그다음에 업무 효율화, 수출 및 산업 지원. 예, 이게 보세제도의 일반적인 개념이죠. 근데 관세 징수 확보 요 개념은 기업 업체마다 다른데 앞에서도 한번 이것도 말씀드렸죠. 업체별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2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후납부 업체와 사전납부 업체 이렇게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후납부 업체는 먼저 수리를 시켜주고 나서 수리로부터 15일 안에 세금을 내면 되는 개념으로 요거는 솔직히 보세 제도가 크게 세금 납부, 관세 징수를 확보한다라는 측면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근데 이 사전 납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세 제도가 관세 징수 확보의 개념이 되죠. 왜냐하면은 사전 납부 업체는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즉 세금을 내지 않는 한 보세구역에서 물건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이 사전납부업체 개념으로 본다면은 보세제도는 관세 징수 확보하고 연관이 되죠. 근데 사후납부업체 개념으로 보면은 1번의 5번 보기와 마찬가지로 조금 납부하고 상관없는 이런 개념이 돼버립니다만 사전납부업체도 상당량 있기 때문에 보세제도의 필요성에서 관세징수 확보라는 개념은 당연히 필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다음에 보세제 필요성 거래가 먼 것 수입 및 밀수 억제 이런 개념은 거리가 좀 머네요. 당연히 전혀 거리가 없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나머지의 개념은 보세제도의 아주 원칙적인 어떤 필요성에 해당되는 개념이 되는데 수입 및 밀수 억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위의 4가지에 비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은 5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보세구역과 자유무역
지역의 근거법으로 오는 것은,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은 그 보세구역은 기재부 개념이고요. 이 자유무역지역은 산자부 개념이죠. 예, 그래서 어떤 큰 그 개념이 좀 다른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또한 다른데, 보세구역은 관세법의 근거 법령이 있고요. 자유무역지역은 요 보신 바와 같이 이 자유무역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별도 법이 따로 있죠. 근데 여러 가지 형태나 여러 가지 뭐 개념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법은 달리 지정되어 있고 각부 장관용도 다르다라는 거, 뭐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은 다음의 내용에서 차례대로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네, 그래서 우선 관세법에서 외국의 보세 상태 하에서 일정한 지역에 있는 것을 전제로 이런 거 하는 것을 보세구역 제도로 하고, 외국 물품을 보세 상태에서 특정한 차량에 적재돼 일정한 사로 운송되는 것을 보세 운송 제도라고 두어 이런 두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보세 제도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보세 구역과 보세 운송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보세 구역 제도는 정적인 보세 제도, 그리고 보세 운송 제도는 동적인 보세 제도, 뭐 이렇게 학자분들이 말하기도 하는데요. 네, 당연히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건 쉽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요. 5번은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선 적극적 보세구역은 공공 목적을 위해서 이런 거에 대한 일시통관 검사 목적, 세관된 지정한 구역이다. 그래서 우선 적극적 보세구역의 속적 보세구역의 개념은요. 제가 이 보세구역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드렸죠. 이런 가운데에서 여기 바로 지정보세구역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오로지 뭘 하기 위한 보세구역? 통관을 하기 위한 보세구역.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적극적 보세구역은 말 그대로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특허보세구역부터 요런 것까지 어떤 개별적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장소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크게 나누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1번 바로 일시통관 검사 목적. 당연히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즉 지정보세구역을 말하는 거고, 맞는 표현이죠. 다음에 2번 바로 적극적 보세구역은 이런 걸 하는 걸로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 그래서 요 5가지의 종류.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치 형식에 따라 지정 특허 종합으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정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거고요. 특허 보세구역도 세관장이 특허를 내려주는 겁니다. 근데 종합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종합보세구역이라는 그 바운드리는 누가 정한다? 요거는 관세청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보세구역은 설치 목적에 따라 크게 소극적, 적극적 이렇게 구분된다. 맞죠? 그 다음에 특허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으로 아닙니다. 이거는 지정보세구역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